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 16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3번입니다. 7월 8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주 해품의 주식 2000주 주당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 여기에서 남 회사 주식, 다른 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워버려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천만원에 구입하면서 정권 매입 수수료 비용 1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내용도 간단하게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인데요.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고 수수료와 함께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2,00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비용 10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금 준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금 2,010만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에 관련된 수수료는 살다 팔포입니다. 살 때 수수료는 따로 적고 팔 때 수수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은 단기 매매증권 살 때 수수료니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 코드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9로 시작되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출발. 단기 매매증권 2천만원 문제 없습니다. 구입할 때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이 선택되어야 되며 수수료 비용 10만원, 현금은 2,010만원, 계정 과목이 3개이니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현금이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대변. 물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어떤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이 되며 이 문제에서 포인트도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데요. 코드 번호가 800번대가 아니라 984번, 900번대 수수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4번 2월 24일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즉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서초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100주를 매입하였다. 200만원치 매입했네요.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며 200만원 곱하기 1%는 0.01이니까 2만원이네요.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한단 말은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 전표 번호가 있는데요. 이 전표 번호가 같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구분을 3번에서 입력하고 4번에서 대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여지까지 제가 해왔던 방법이 다들 하나의 전표로 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내용도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고 수수료와 함께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200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1%니까 200만원의 1%는 2만원이죠. 2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현금 별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입 수수료가 핵심 포인트가 되며 여기 보니까 매입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영업 외 비용이 9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수수료 비용 984번 이거 선택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도 포인트가 뭐? 수수료 비용 984번 2만원인 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며 왜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주식을 다들 단기 매매증권으로 합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현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도 출제자는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살 때는 따로 적어야 된다는 이것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75번 1월 13일 일시 보유 목적 잠시 보유하네요. 단기 매매증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으로 취득한 시장성이 있단 말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있는 주 세정의 주식 100주 장부금액 160만원을 그러니까 세정주식 100주가 있는데 이 100주 금액이 총액이 얼마다 16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를 주당 15,000원에 전부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그러니까 16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단 말일까요? 150만원에 팔았단 말이죠. 이 상황은 손해봤습니다. 10만원 손해봤네요. 단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도 들었네요.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번씩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기 매매증권 16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처분했다. 10만원 손해봤죠? 손해보고 수수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출제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처리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팔 때 수수료 처리입니다. 팔 때는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고 이익 보고 팔면 이익 본 돈에서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고 손해보면 손해본 돈에 더하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물론 지금은 손해를 봤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해봤죠.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얼마 손해봤습니까? 10만원 손해봤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0만원에 수수료 비용을 더합니다. 수수료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5만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되나요? 15만원이 되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팔 때 수수료는 포함시킵니다.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는 살다 팔포입니다. 지금 단기 매매증권 팔아서 손해봤으니까 처분 손실 10만원이 아니라 이 10만원에 수수료 비용 5만원까지 합쳐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15만원이 되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나는 얼마짜리를 줬나요? 160만원짜리.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160만원을 적습니다. 두 번째, 자 150만원에 처분해서 뭘로 받았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150만원 문제 없습니다. 다음, 자 손해본 돈이 10만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팔아서 손해본 돈은 10만원이지만 이 수수료 5만원까지 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된다? 15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만원은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과목 4개를 다 찾았고요.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짭니다. 이렇게 하면 165만원, 이렇게 팀을 짜야지 165만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짰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을 할까요? 현금 좋잖아요. 현금 5만원을 뭐 했다? 지급했다. 나갔다.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 인정합니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단기 매매증권 팔면서 수수료 5만원은 따로 적지 않고 손해봤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더해서 적고 이 5만원을 더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는 거. 즉,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15만원이다. 이것을 아는지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76번 8월 10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그러니까 현금 시제죠. 시제란 말은 돈을 우리 회사 돈을 헤아려 본다. 돈 헤아려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10일 날 우리 회사에 있는 돈을 헤아려 보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6만 5천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장부상 돈보다 실제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 정산하는 건데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현금이 많은지 아니면 장부가 많은지 봅니다. 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다 그랬습니다. 즉, 장부에는 100만원이 있는데 현금은 110만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무튼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자,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장부상 금액보다 현금이 남아 장부 금액과 맞추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기본 강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부에는 100만원 있는데 돈은 헤아려 봤더니 1100만원이다. 키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0만원 내가 꼴깍 삼키면 돈이 맞죠?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그 공금 횡령이지 않습니까? 그거 맞추는 거예요. 아무튼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장부상 금액보다 현금 6만 5천원이 남아 장부의 금액을 6만 5천원 올려 장부상 금액과 현금의 금액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에 돈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걸로 해야 됩니다.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데요. 현금은 남차 부대. 그러니까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어디에 차변에,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을 어디에 대변에. 그래서 남으면 차변에, 남으면 차변에 현금을,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에 적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남차 부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딥니까? 현금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현금을 어디에 차변에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금이 차변 6만 5천원, 상대 계정은 무조건이죠. 현금 과부족 6만 5천원이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돈이 남는 경우, 즉 현금이 남는 경우는 장부의 금액을 올려 현금과 일치시켜야 하므로 돈이 들어온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분개할 때는 현금이 어느 변 차변, 그리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는 현금이 어느 변 대변.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은 남차부대,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차변에,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을 어디에 대변에, 이렇게 적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요. 9번은 3번, 4번. 이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77번 9월 26일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현금을 헤아려 보았더니 즉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원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장부상의 돈과 실제 돈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이 내용은 장부상 금액보다 현금이 부족하여 장부 금액과 맞추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장부상 금액보다 현금 10만원이 부족하여 현금이 지금 부족합니다. 장부의 금액을 10만원 내려 장부상 금액과 현금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차변에,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현금 잔고가 적은 것, 부족하네요. 즉 현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는 현금을 어느 변에? 대변에 적으면 되네요. 따라서 대변이 현금 10만원이고 상대 계정은 이렇게 현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상대 계정은 항상 현금 과부족이 됩니다. 현금 과부족 10만원. 이거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고요. 9번은 3번, 4번이 되며 그리고 77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현금 과부족을 정리할 때는 현금은 남차부대, 현금은 남차부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으며 현금은 남차부대에 대한 설명도 앞에도 적어두었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입니다. 78번 10월 5일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스마트폰 기기 99만원에 구매하고 회사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 안 줬단 말이고 문제에 신용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 신용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 99만원을 하고 돈 지급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을 인출금이라 그럽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이 되며 두 번째,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입니다.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산 것이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 미지급금. 다음입니다. 다 됐고, 자, 두 번째, 여기도 한번 봐요. 문제 내용 중에 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거래처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봅니다. 보니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비품, 상품, 그리고 지급음, 받을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비로 끝나는 게 있는지 이거로 끝나는 게 있는지 봤더니 비로 끝나는 것도 없고 이거로 끝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래의 판례소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은 미지급금 줬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즉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부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돈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겠죠.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늘 때는 대변에 적고 부채가 줄어들 때는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 즉 부채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증가되려면 어느 변에? 대변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문은 3번, 4번입니다. 분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레이 판료수를 적용시켜야만 풀어지는 이런 문제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이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간단하니까 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레이 판료수를 적용시키는데요. 그레이 판료수를 적용시키는 것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79번 11월 15일 영업용 트럭의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조 10만원과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세금이지만 이는 사장님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인출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닙니다. 다음 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함. 이 문제 너무 친절합니다. 혹시 사장 개인차 세금도 세금과 공과로 할까 싶어서 인출금으로 해라고 다 가르쳐 주네요. 너무 감사한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영업용 트럭 세금과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트럭 세금 10만원과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 6만원을 현금 16만원으로 지급한 내용이죠. 그래서 현금 16만원 별 문제 없고요.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 6만원은 무엇으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출금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입니다. 세로 끝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더라? 세금과 공과 10만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현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다 또는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출제자가 이렇게 사업주,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해라고 알려줘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며 이렇게 세금과 공과는 각종 세금이나 협회비입니다. 협회비. 저도 오늘 적십자 회비 고지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다 세금과 공과로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라든지 각종 범칙금, 그러니까 왜 우리 차 운전하다 보면 교통범칙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세금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연체료 이런 것들은 뭐 잘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몰래 본다면 실무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내가 급여 같은 거 주면서 원천 징수하는 거. 내가 원천 징수하는 것은 예수금이며 내가 이자 같은 거 받으면서 원천 징수 당하는 거 있죠? 이자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원천 징수 15만 4천원 떼고 받았다. 그러면 이때 원천 징수 당한 것은 선납세금 반대 계정. 요거 오래전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0번 12월 1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폭설 입은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돈을 지급한 내용이네요. 이런 거 기부한다 그러죠. 기부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기부금은 계정 과목이 기부금이며 현금은 계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다음 현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현금이 대변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이 되고요. 자, 계정 과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타인에게 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줄 때 사용합니다. 이 기부금에 100%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정이익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내가 남에게 어려운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고요. 자산 수정이익은
남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이 폭설 피해 입었을 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폭설 피해 또는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받는 것은 자산 수정 이익이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자산 수정 이익이 되며, 마지막으로 채무 면제 이익은 타인으로부터 부채, 빚을 빚는 거 있죠. 면제 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 세 가지 계정과목, 특히 이 노란색 두 개죠. 이것들은 자주 나오는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나오면 꼭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8월 18일 본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1,500만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불타버렸단 말이죠.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은 상품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없어진 내용, 즉 화재로 인하여 상품 1,500만원이 없어진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화재 입은 거, 이런 것을 재해 손실이라 그럽니다. 도난, 도둑 맞든지 화재를 입든지 자연재해가 되겠죠.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 손실, 이런 것을 재해 손실입니다. 지금 화재이니까 재해 손실 얼마? 1,5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무엇이 없어졌나요? 상품이 없어졌죠. 대변에 상품 1,500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지는 손실을 무엇으로 한다? 재해 손실. 이것이 1번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없어진 것이 무엇이 없어졌나요?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이 나오면, 지금 대변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한 게 아닌 상품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적요 입력란에 적요번호를 8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8번을 입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3번 차변, 그리고 현금 어떻게 하다가 가다 보면 적요번호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다른 적요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대변이 상품인 경우는 꼭 8번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1월 20일자 가수금 1,000만원 중 알 수 없는 받은 금, 돈. 그러니까 1월 20일에 돈 1,000만원이, 알 수 없는 돈 1,00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200만원은 주신흥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 200만원은 계약금 먼저 받은 거고, 나머지니까 800만원은 주신흥의 외상 매출금이었네요. 확인되었다. 즉 가수금을 정산하는 거네요.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수금 1,000만원의 원인이 계약금 먼저 받은 200만원과 외상 매출금 800만원으로 밝혀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고요. 자, 1월 20일 날 분계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1,000만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예금으로 하겠습니다. 뭐로도 관계없고, 그리고 돈을 받았으니까 가수금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문제 중에 1월 20일자 나오면 1월 20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 가수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될 때는 지금 보세요. 1월 20일 날 분계는 가수금이 어느 변에 있습니까? 대변. 정산될 때는 무조건 반대변에 적힙니다. 지금 가수금이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반대변에 적어야 됩니다. 정산될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반대변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왜요? 저는 1월 20일 분계 추정을 못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추정을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신 분은
일반전표 1월 20일자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2월 20일인데 1월 20일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미 되어 있겠죠.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가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에는 이 가수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요 중에서 200만원은 계약금 먼저 받았네요. 먼저니까 선,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선수금 200만원이 되고요. 800만원은 외상매출금이라 그랬죠. 외상매출금 800만원. 팀 짜고요. 이 대변에 올 수밖에 없죠.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가지가 있죠. 선수금과 외상매출금 둘 다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인데요. 둘 다 한 개는 선수금도 신흥에 대한 계약금이었고요. 800만원도 신흥에 대한 외상매출금이었네요. 그렇죠.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 7월 5일자 이렇게 해당되는 문제 이외에 다른 날짜가 들어오면 일반전표 7월 5일날 들어가 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계 문제만 풀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는데요. 실무시험 치실 때는 7월 5일날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가수금 150만원 중 100만원은 우리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이고, 계약금 먼저 받았네요. 100만원은. 나머지는 백제 상사의 외상값, 그러니까 50만원은 백제 상사의 외상 매출금 받은 거네요. 이 내용도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수금 150만원이 있는데 이 원인이 계약금 먼저 받은 100만원과 외상 매출금 50만원으로 밝혀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월 5일날 분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쳐요. 보통 예금 150만원. 이거는 현금으로 받아도 되고 당좌 예금으로 받아도 되고 이 계정 과목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수금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저는 추정을 했지만 일반전표 7월 5일날 들어가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가수금이 대변에 있는데요. 지금 이 가수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산될 때는 무조건 반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수금이 지금 대변에 있으니까 어느 변에 적는다? 차변에 적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계약금 먼저 받았네요. 먼저니까 선,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선수금 100만원, 그리고 50만원은 외상매출금이라 그랬죠. 외상매출금 50만원. 자, 팀 짜고 다음 가수금이 정산되니까 차변이네요. 그러면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은 대변이 될 수밖에 없고, 자, 둘 다 채권 채무입니다. 자, 선수금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 우리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은 우리 거고요. 우리 상사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누구의 외상매출금이었나요? 백제 상사잖아요. 그래서 백제. 이렇게 거래처가 다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우리 적었다고 아래쪽에 외상매출금도 우리 적었어서는 안 돼요. 회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84번 2월 15일 2018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상계 처리한이란 말은 퉁치다, 쌤쌤하다, 없던 걸로 하다. 외상매출금 55만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들을 확인하였다. 자,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8년도에 옛날에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금이 상계 처리되었어요. 즉 2018년도에 돈이 떼였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에서 꺼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상값을 돌려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받을 때는 이것은 외상매출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냥 외상매출금을 받는 것과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5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보통예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과연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일까? 대손충당금일까? 이거는 대손충당금입니다.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요것만 있었더라면 외상매출금을 돌려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위에 다른 말이 있잖아요. 2018년도에 외상값 받을 게 있었는데 돈이 떼여서 대손충당금에서 꺼냈었습니다. 꺼냈었는데 그 대손충당금을 오늘 되돌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5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과목도 보통예금 55만원, 대손충당금 55만원이 되고요. 다음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없고 구분은 3번, 4번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 처리했던 돈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에 다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이것들 보통예금을 실수한 사람 빵명입니다. 이 외상매출금 나왔다고 이 대변을 외상매출금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되려면 외상매출금 55만원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래 나와야 됩니다. 위에 이런 수식어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 공부 잘한단 말과 너 정말 공부 잘한단 말은 다른 거예요. 너 공부 참 열심히 하네 라는 말과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손충당과 상계 퉁쳐졌던 외상매출금을 돌려받는 것은 대손충당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85번 8월 7일 성일전자의 파산으로 파산이란 말은 부도났단 말이네요. 외상매출금 10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돈 떼여서 떼일 때에 대비해서 적립한 돈 중에서 꺼내서 쓰겠단 말이죠. 이거 처리하다. 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66,000원이다. 이래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봐요. 66,000원입니다. 떼인 돈은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1000만원, 2000만원 넉넉했더라면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66,000원 일부밖에 없어요. 그럼 있는 만큼 66,000원만큼은 대손충당금, 그리고 나머지 만큼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출제자는 지금 이 문제는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를 물어본 문제이며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한 경우는 대손충당금, 일부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 없는 만큼 대손상각비, 아예 없을 때는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충당금 66,000원과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93만 4천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은 대손충당금 66만원, 그리고 대손상각비 93만 4천원, 그리고 떼인 돈은 외상매출금 100만원입니다. 팀 짜고. 자, 다음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게 없네요. 들어왔다 대손충당금 우리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로 끝나거나 이거로 끝나는 게 있는지 봅니다. 대손상각비, 비로 끝난 것은 어디에? 차변. 그래서 이 팀들이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을 거 있었나요? 성일전자. 그렇죠? 그려주시고요.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꼭 대손 처리하는 이 내용을 체크하셔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16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